예, 주간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요국 증시를 보면 대체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아시아 신흥 국가들이 좀 플러스를 내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코스닥이 전 세계 상승률 1위가 됐습니다. 미국 주요 지표들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이 됐는데, 뭐 그런 거에 비하면은 비교적 선방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 지표들 대체로 보면 좀 내려가는 달러, 국채금리, 증시 대체로 좀 내려갔고, 다만 이제 국제유가만 감사한 조치가 나오면서 이제 튀어 올라간 것이 이제 특징.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이 좀 심심했던, 관망했던 한 주,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미국의 주요 지표들이 대부분 다 예상보다 아래쪽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살짝 좀 둔해지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나왔죠. 뭐 구인 건수라든가 제조업 지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대체로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러다가 이제 경기 침체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됐고, 근데 일단 절대적으로 나온 수치 자체는 뭐 이게 경기 침체인가 얘기할 볼 정도의 상황은 또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정쩡하게 증시도 반응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표는 조금씩 둔해지고는 있지만 확실하게 둔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5월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6대 4로 동결 6, 이제 인상 4 정도 비율이었다가 지금은 7대 3으로 인상한다라는 쪽에 이제 힘이 실렸고요.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 같다라는 쪽에 아직까지는 이제 투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과 6월에 이제 금리 올리고 6월에 동결하고 하반기부터 3번 금리 내린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금리 인하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금리 인상은 이게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잖아요. 과거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췄을 때, 그때 이제 주가 추이를 보인 건데,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1980년대라든가 2000년대 초반 뭐 이럴 때는 주가가 이제 빠진 적도 있는데, 그 외에는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되면 이제 주가가 뭐 조금이라도 좀 올라가는, 예, 그런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00%는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다르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금리 인상 중단되면 주식시장은 이제 한동안은 좀 반등하는 그런 경향,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런 경향이 좀 있었다. 한 70% 이상은 올라가는 확률이 있었다 정도, 이제 과거의 데이터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들 보면 미국에서는 좀 경기 방어주들로 불리우는 종목들이 강했죠. 뭐 에너지주야 유가 올라서 그렇고, 맥도날드, 로키드 마틴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갔고, 자동차주가 좀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캐터필러 이런 종목군들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미국에서 특징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수주하는, 그러니까 중동에서 이제 국제유가 올린다라고 하니까 그거 관련돼서 수주할 수 있는 기업들, 뭐 건설주라든가 조선주 이런 것들이 좀 반응을 했고, 삼성전자가 올라간 게 특징이었고, 이제 카카오가 지난주에 좀 부진했던 게 이제 업종상의 지난주 특징이었습니다. 코스닥은 그냥 뭐 2차 전지가 원탑 같이 보이죠. 에코프로가 지난주에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는데, 에코플로를 딱 잘라놓고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제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독주에서 뭐 주중에는 제약주들, 주 후반에는 반도체 이런 식으로 다른 종목이 조금씩 붙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좀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붙는 종목이 뭐가 되는지, 그런 종목군들의 상승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번 주에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죠.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 지난주에 매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 3천억 원 정도 이제 매도를 했는데, 그 글로벌 증시 자금을 보면 북미 쪽은 이제 유출되다가 유출이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신흥시장 쪽은 유출로 바뀌었다라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대만이라든가 중국 휴장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휴장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건 뭐 유출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두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권 국가들은 대부분 다 매수 우위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대만, 인도, 우리나라 다 이제 매수 우위를 보여서, 이건 왜 매수로 잡히냐면 목요일부터 수요일까지로 자릅니다. 이 데이터는. 그러니까 그 전주 목금에 이제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순매수로 잡히는데, 어쨌든 아시아 북쪽에 있는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좀 특징.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뭐 아시아에서 뭐 대량으로 자금을 빼나간다든가 이런 징후는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종목들별로 보면 외국인 투자들은 삼성전자 정말 열심히 샀죠. 근데 반대쪽에 포스코홀딩스,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예, 포스코 팔아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하이닉스는 주말에 이제 매수로 바뀌긴 했지만 주간으로는 이제 매도였고, 특징적인 건 현대차
매수, 기아 매수, 모비스 매수, 그러니까 자동차 쪽이 매수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징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를 사고 삼성전자는 팔고 좀 엇갈렸는데 하이닉스를 되게 많이 샀습니다. 한 3,200억 정도 들어왔고 그거는 이제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양쪽에다 다 순매수에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 또 현대차도 양쪽에 다 동반 매수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거든요. 그 외에는 이제 업종들이 좀 종목들이 갈리는데 자동차와 셀트리온이 동시에 매수가 들어갔다라는 점, 요거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보면 2차 전지는 종목별로, 그러니까 엔터주는 이제 쭉 사는 SM을 팔고 YG 사고 JYP 사고 이런 형태로 좀 갈렸고 그 외에는 이제 종목 내에서 골라 담는 뭐 게임주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좀 골라 담는 그런 특성을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보면 2차 전지는 LNF를 팔고 에코프로를 사고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터주 SM을 사고 SM은 비롯해서 뭐 YG 엔터 이런 식으로 엔터주는 두 개를 사고 JYP는 또 팔고 이렇게 좀 엇갈렸거든요. 그래서 업종 내에서 골라 담는, 그러니까 뭐 특정 업종을 다 사들인다, 거의 대부분 7, 80% 사들인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골라서 담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IT에서는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아니면 이오테크닉스, 테스, SFA 반도체, 두산 테스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는 종목이 적진 않아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계속 골라서 담아가고 있다. 요것도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차트를 보면 코스피는 저항대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박스권 상단은 2520 정도가 중요한 저항대다. 이거 뚫고 나가면 다음 저항대가 2700 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크게 봐도 되는 그런 위치긴 한데 어쨌든 이게 이제 돌파가 될 거냐라는 게 당장은 급하죠. 그러니까 2520 정도에 있는 주봉상의 200주선 저게 중요하고 삼성전자도 좀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반복적으로 저항으로 작용했던 자리거든요. 우선 이제 이게 60주, 삼성전자 이제 60주선을 돌파한 거는 되게 좋은데 보시면은 이게 저항으로 반복적으로 작용하던 200주선 넘어가면 막 그 근처가 이제 저항이 되고 결국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잘 보면 고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저점도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큰 추세로는 그냥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단기로는 좀 변동성,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오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자금 동향이 좀 특징적인데 예탁금은 저점 대비는 어쨌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점 대비 올라와서 이 올라온 자금을 바탕으로 2차 전지 독주에서 다른 종목으로 조금 분산이 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데 이제 에너지원으로 좀 작용이 된 것 같고요. 좀 걱정스러운 건 신용이죠. 신용이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갖고 보통 이제 신용 잔고가 위협적으로 보일 때 7% 잔고율이 77% 넘어가면 이제 신용 잔고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은 조금 이제 시장이 휘둘릴 때 좀 주가가 갑자기 확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종목들별로 신용 잔고율이 7% 넘어간다라면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지수 자체가 크게 빠지진 않고 있어서 신용 때문에 물량 폭탄 나온다 뭐 이 정도 단위는 아닌데 향후에 좀 어느 시점이 되면 좀 주의 깊게 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제가 데이터 내년도에 턴이 되면 그해 주가는 40% 정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현재까지 15.7%, 한 16%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실적이 증가되는 게 이제 확신을 갖게 된다면 이거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10% 이상 하락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은 해볼 필요는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또 저항대도 있고 이번 주에 또 만길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면 미국의 CPI가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거죠. 예상은 5.2, 근원은 5.6. 근원이 전달보다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좀 문제인데 어쨌든 CPI가 5% 초반으로 뚝 떨어지고 근원도 예상보다 낮아지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진정이 되면서 수출주들이 힘을 받게 될 것이고 예상보다 위로 나오게 되면 이제 경기하고 조금 덜 타는 종목군들, 뭐 2차 전지라든가 엔터주라든가 제약주라든가 이런 쪽에 힘이 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메인 재료가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슈가 좀 부각이 될 거냐, 아니면 경기 바닥, 실적 바닥 이런 쪽으로 이제 부각이 될 거냐. 실적 이제 시즌하고 맞물리니까 요걸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작년도 6월 이후 최고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감산이 재료의 휘날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어쩌면 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주가 자체가 지금 대단한 저항대도 와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걸 밀어붙이려면 만기고 뭐고 그냥 힘있게 외국인들이 뭐 하루에 지금 막 1,000만 주씩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뚝심이 발휘가 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주도주 구도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만기라든가 이런 변수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느냐 아니면 그 부담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눌려버리느냐 이번 주 삼성전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탁금이 증가하면서 종목군들이 2차전지 독주에서 좀 분산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업종이 좀 붙는지 지난주 주중까지는 제약, 후반에는 반도체 이렇게 됐었는데 이 구도에서 어떻게 또 변화가 생기는지 업종 수급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주에는 CPI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CPI가 이제 지난달에 6%였는데 지금 이번 달 예상하고 있는 게 5.2, 전월 대비는 0.3. 그런데 이제 근원은 지난달보다 조금 이제 5.6, 근데 전월 대비는 0.4. 근데 이 정도 수치가 나오면 그냥 다행이다 싶긴 한데 이거보다 좀 아래쪽으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이 0.3이 나오고 다음에 이제 기본이 0.2가 나오고 이런 형태로 핵심이 0.2가 나오고 이래버리면 시장이 서프라이즈하게 반응하면서 물가 잡히고 금리 인상 끝나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반대로 이제 한 5% 후반 나오고 근원이 막 5.7, 5.8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럼 이제 금리 인하 연내 물 건너갔다 이런 쪽으로 또 바뀌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이제 변수가 이제 국제유가죠. 예, 국제유가가 이제 지난주 하루 급등을 하고 이제 멈칫하고 있긴 한데 이게 왜 이제 시장에서 신중하게 보냐면 5월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미국은 휴가 계획을 세우는 단계로 넘어가면서 6월, 7월 이럴 때 이제 이동이 많습니다.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휴가를 가면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이제 휘발유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산하고 하필이면 또 감산을 그때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페 플러스가 그걸 노린 것 같은데 이제 그거하고 맞물리면 유가가 여기서 튀어 올라가 버리면 이제 또 CPI고 뭐고 이런 게 또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서 국제유가가 이번 주에 버텨지는지 그러니까 일단 저는 중요한 선을 85달러로 보고 있는데 그 선 아래에서 멈칫하고 이제 눌려버리느냐 아니면 이제 그거 넘어가 버리냐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 인플레이션, 금리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에 이제 국제유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국제유가, 코스닥의 업종 수급 이게 이제 이번 주에 봐야 되는 큰 세 가지 변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데일리라 이런 거는 계속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니까 많이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렇게 고릴라 리서치 검색해 주시면 또 이제 와서 다양한 자료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또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이제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